난이도를 조금 올릴 거야, 얘들아. 자, 37번째 문제 우리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가 3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자, 37번 문제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하고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그럼 저기, 뭐야, 1월 종강날인데 음료수 하나 먹어야지. 어때? 동의해? 야, 민규야, 오늘 음료수 한번 먹어야지. 네. 좀 1월 종강날인데. 존나 힘드네, 진짜. 자, x값이 일단 0에서 출발해서. 자, 선생님 얼굴 쳐다보지 말고. 자, 숙제 안 한 사람도 있잖아. 자, 0에서 일단 a까지 끊겼어. 다시 하자, 얘들아. 쳐다봐봐. 어디에서 어디까지 끊겼다고? 0에서 a까지 끊겼어. 어디 민석이 어디 봐? 민석이 어디 봐? 자, 여기 봐. a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a를 지금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야. 자, 이제 이런 걸 앞으로 좀 많이 보실 텐데 저 a를 지금 a를 몰라.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저하고 좀 많이 했던 얘기 중에 모르면 뭐 하라 그랬지? 잡으라 그랬어. 다시 모르면 뭐 해라, 여러분들? 자, 잡자 그랬어. 근데 이 모르면 잡는다라고 하는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막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래서 모르면 잡을 건데, 잘 들어. 모르면 잡을 건데, 그 상황마다 그 잡는 방법이 좀 상당히 좀 다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어진 상황마다 뭔가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다시 뭐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자, 우리 고1 학생들은 저 파트에 대해서 기준을 이렇게 설정하면 돼. 우리 고1 학생들은 저희가 다 고1 때 다루는 함수가 어차피 몇 개 딱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1학기 때는 여러분들 1차 함수하고 그 다음 2차 함수만 다룬다라고 하는 게 되겠어.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1차 함수 파트에서는 뭘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연습한 걸 기준으로 잡으면 돼. 자, 다시 이 a는 분명히 x값이야. 다시 누구 값이라고 여러분들? x값이야. 근데 1차 함수? 나오는 게 거의 못 봤어. 이거 거의 못 봤어.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일단 거의 대부분 다 2차 함수거든. 몇 차 함수다, 여러분들? 2차 함수야. 자, 그래서 우리 1학기 때는 일단 1학기 때는 한참 하자. 1학기 때는 한정이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자, 1학기 때는 아무튼지간에 저 a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 이차 함수는 우리 잘 알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무수분해 내버리면 인수분해 내버리면 x축과의 교점을 잡을 수 있다 그랬고, 맞죠, 여러분들? 인수분해 안 되면 빨리 꼭지점 잡아갖고 꼭지점의 위치 갖고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기는 a는 분명히 x값인데 그 모르는 a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축 기준으로 보시라고. 다시 누구 기준으로, 여러분들? 축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적어드리자. 이렇게 적어드리자. 그 a를 잡아. 다시 모르면 잡는 거야. 다시 뭐 하면 잡는 거라고, 여러분들? 모르면 잡는 건데 그 잡는 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2차 함수에, 다시 몇 차 함수에, 여러분들? 2차 함수의 축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축 기준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자, 일단 이름부터 할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3이야. 다시 x 이퀄 얼마라고, 여러분들? 3이야.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되자, 얘들아. 3은 알아. 다시 누구는 알아, 여러분들? 3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3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누구는 몰라요, 여러분들? a를 몰라. 맞죠, 여러분들? 그지? 자, 그러면, 고등학생 되자 그랬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막 하지 말고, 그리고 보통 친구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모르는 A를 막, 주행이 무슨 생각, 모르는 A를 막 움직일 거야. A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런데 그 모르면 잡으라고 하는 거를 일단 A를 움직이지 마. 다시 누구를 움직이지 말라고, 여러분들? A를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줄까? Not move. Don't move. 그냥 not move. 그냥 not move. not move A라는 거야. 그러니까 A를 움직이지 마. 다시 누구를 움직이지 말라고, 여러분들? A를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주어진 이차 함수가 이렇게 띠끼딱 돼 있는데 꼭 시험 구해봤더니 이게 뭐죠? 뭐 3,7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축의 방정식이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누구는 3 되는 거죠, 여러분들? x는 3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일단은 x 이퀄 a를 먼저 고정하라는 거야. 다시 누구를 고정하시라고, 여러분들? x 이퀄 a를 고정하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움직이시라고. 알고 있는 거. 자, 그러면 꼭 시험 x값 3인 거니까 이 a를 지금부터 어떻게 보는 거냐면 a의 왼쪽에 x 이퀄 3이 있는 경우와 a의 오른쪽에 x 이퀄 3이 있는 경우로 나눠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 그러면
자, 빨간 상황이면 이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때 x 이퀄 a에서 찍히는 포인트는 여기가 될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x 이퀄 a는 보시다시피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a는 몇보다 크다, 여러분들? 3보다 큰 상황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딱 놓고 그대로 표현해. 그대로. x는 3보다 커요? 이렇게 딱 표현하라는 거야. 딱 그대로. 그러니까 얘가 더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 보시기에 무슨 쪽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아, 봐봐. 3하고 A하고 있는 일단 그대로 눈으로 봐봐. 누가 더 왼쪽에 있지? 3이 더 왼쪽에 있고 누가 더 오른쪽에 있지? A가 더 왼쪽에 오른쪽이야. 미안해. 3이 왼쪽에 있고 A가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떨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여러분들? 자, 그런데 노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어. 노란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어. 그럼 딱 보시다시피 밑에 써야 돼. A를 고정하라고. 다시 A를 뭐 하라고, 여러분들? 고정하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A가 3보다 어떻게 돼 있는 경우죠,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경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쓰라고. A가 3보다 작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 그림을 두 개를 분리하셔도 돼. 다시 몇 개를 분리하셔도 된다, 여러분들? 됐지? 그럼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A는 3보다 작던가 아니면 A는 3보다 미안해. A가 3보다 크던가 아니면 A는 몇보다 작던가, 여러분들? 3보다 작던가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A가 3인 경우가 안 보여. 다시 A가 누구인 경우, 여러분들? 3인 경우. 그러니까 등호는 다시 A가 같다 3이야. 그러니까 이걸 등호를 집어넣는 거라 그러는데 자, 수학적인 규칙상 등호는 어떻게 집어넣는 거냐면 처음에는 빼고 두 번째 집어넣고 이런 규칙이 조금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등호는 첫 번째 케이스에 붙이는 게 아닌 거구나. 몇 번째 케이스에 붙여야 되는구나. 두 번째 케이스에 붙여야 되는구나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게 헷갈리시면은 아예 그냥 따로 분리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x 이퀄 a를 결정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이차 함수의 축인 3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라고 그냥 분리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뭐 이 문제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 A 잡는 방법, 다시 누구 잡는 방법, 여러분들? A 잡는 방법. 자, 말씀드릴게. 분명히 기준이 등장해. 다시 뭐가 등장한다, 여러분들? 다시 하자. 뭐가 등장한다, 여러분들? 기준이 등장하고 그 기준은 상황마다 다른데 보통 다 이렇게 숫자야. 다시 뭐라고, 여러분들? 숫자야. 다시 뭐라고, 여러분들? 숫자야. 자, 이거 무슨 말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해. 되게 힘들어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 3이 있어요. 여기 4가 있어요. A가 어디 있는지 몰라. 다시 할게. A가 어디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 네, 어서 오세요. 이준서 이 새끼는 15분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따 음료수 먹기로 했어. 있잖아, 잠깐만 선생님 들어봐. 여기 봐. 선생은 우리 지금 고3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지 마. 지금 하지 마. 내가 좀 무식한 놈인 게 뭐냐면 9등급 때 기준으로 지금 우리 고3이 5등급 나온 애들도 있어. 그래요. 여러분들 등급 기준으로 이제 학교에 3등급 받는 애들이지. 몇 등급 받는 애들? 근데 나 얘네 데리고 지금 킬러 문제 하고 있어. 나 좀 미친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반이라 그래서 쉬운 것만 시킬 생각 없어. 여기 봐. 하면 돼. 자, 질문. 문제에 등장한 숫자가 3하고 4가 뭐야? 다시 누가 보인다, 여러분들? 근데 갑자기 x 이퀄 a가 등장했어. 누가 등장했다고, 여러분들? A가 등장했어. 그러면 이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모르면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잡아야 돼. 항상 잡을 때마다 기준이 있다. 다시 누가 있다고, 여러분들? 기준. 그럼 여기서 기준이 누굴까? 기준 누굴까? 여기서 기준이 누굴까? 아니, 저거 쳐다보지 말고 여기서 기준이 누굴까? 눈에 보이는 거 읽어보라는 거야. 누가 기준일까? 아까 대답해봐. 누가 기준일까? 3, 그 다음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 A를 어떻게 넣으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A가 3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맞죠, 여러분들? A가 여기 있으면 작은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만약에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컸는데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여긴 등호를 집어넣어. 맞죠, 여러분들? 그렇지? 이렇게 있는 거니까 4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작을 테고.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A는 이쯤에 있을 수 있겠구나. 맞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잠깐만. X값을 우리가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봐.
선생님이 처음에 함수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이게 x축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축이었다 여러분들? 자 잠깐만 모든 그래프를 바라보는 방법이 항상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봐달라고 그랬지? 왼쪽에서 오른쪽 똑같은 거야. 계속 이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A는 여기 있겠구나? 그러면 보시다시피 4하고 A를 쳐다봤을 때 4가 왼쪽에 있는 거니까 넌 당연히 4보다 클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등호를 뺐어. 등호를 넣었어? 뺐어. 그럼 마지막에 또 등호를 뭐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넣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야? 아 그러면 케이스가 총 몇 개로 분류되는 거죠 여러분들? 3개로 분류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이거 무슨 말 이해됐니? 안 되죠? 아빠 이해해봐. 됐어? 됐어? 아 그런 거구나. 자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다시 자 그래서 문제가 지금 뭐라고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제한 범위에서 알잖아. 프린트 쳐다봐야 돼. 37번 하고 있어. 37번 다시 몇 번 여러분들? 막 풀지 말자. y 이퀄 그 다음 뭐라고 되는 거냐면 시작 누구 제곱에다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저 구간 안에서 일단은 최대값이라고 하는 님이 뭐가 되는 거냐면 5인 거고 최소값이 일단 2일 때 우리한테 a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 다시 누구 값 구해라 여러분들? a값. 자 이제 여기 봐. 배운 대로 하자. 일단은 얘는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얘는 몇 차 함수잖아 여러분들? 2차 함수잖아? 그럼 배운 대로 하는 거지. 자 1번 무슨 분해 되는지 봐야 되지? 인수분해 되는지 지겨워서 대답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치? 자 1번 무슨 분해 되는지 봐야 되는 거지?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 되겠지? 무슨 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무슨 제곱식 바꿔야 되겠네? 완전 제곱식 바꿔야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4x에서 끊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저 2차 함수는 보시다시피 저 2차 함수는 y x 2의 제곱으로 바로 가버릴게. 맞죠 여러분들? 바로 보이니까. 그럼 상수항만 처리하라 그래서 상수항 얼마죠 여러분들? 4야. 맞니? 근데 저 끄트머리 얼마 있죠 여러분들? 5가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4한테 1만 더해주면 5가 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씩씩씩 그리는 거잖아? 오른쪽 끝에는 위로 올라갔을 것 같아. 드르르르르 추계방정식이 보여? 자 곱시점 좌표 아시잖아? 몇 콤마 몇인 거야 여러분들? 대답해야지 이제 몇 콤마 2 콤마 그 다음 얼마인 거야? 1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은 x 이퀄 2가 됐겠네.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확실하게 기준 잡을 수 있는 경계는 일단 빵이야. 다시 얼마라고 여러분들? 빵이야. 자 그러면 x 이퀄 2보다는 분명히 x 이퀄 빵은 왼쪽에 있을 거야.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x 이퀄 빵이라고 그 지점의 y 값을 생각하고 가는 거야. 왜? 다시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분명히 누구 값 범위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y값이라고 하지 않았니?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x 대신에 빵 찍었다는 얘기는 f빵이야. f빵이 무슨 항이었어 여러분들? 상수항이었으니까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여러분들? 5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 맞죠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들어봐봐.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거든 여러분들? 5라 했다. 다시 무슨 값이 여러분들? 최대값이 5라 했다? 그럼 최대값이 5라고? 여기네. 맞죠 여러분들? 자, 저 범위가 0에서 출발한데 0에서 출발해서 어딘가 A까지 가겠대. 다시 누구까지 여러분들? A까지. 자 이제 A를 놔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점에 지금 Y값이 1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저 A가 2보다 일단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해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지금 잘 봐. 선생님이 이 A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2보다 큰 쪽에 나오는 거야. 다시 누구보다 여러분들? 됐어?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보시다시피 최대값은 5이지만 물론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구간 안에 무슨 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지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꼭점에 지금 y값이 얼마잖아 여러분들? 1이잖아? 그럼 절대로 최소값이 2가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어. 아 그러니까 뭔 말? A가 이렇게 하면 안 돼. A가 누구보다?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무슨 쪽에 있어야 돼? 그렇지 왼쪽에 있어야 돼. 그렇지. 지금 누구 기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이 기준 생각하고 있는 거라. 다시 누구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 기준. 그러니까 A를 일단 이 왼쪽에 한번 놔보자는 거야. A를 놔봐.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아 구간 안에 꼭점이 안 들어와.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만큼만 인정되는 거겠네? 라고 상상하시면서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라고 상상하시면서 아 그 점이 가장 밑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맞니 여러분들? 아 그 점의 y값이 얼마였을 거다 여러분들? 2였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듣고 있어 여러분들? 민규가 됐니? 그러니까 여기가 2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결국 이 점의 좌표가 시작 몇 콤마?
a, 얼마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2가 됐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이 이차함수가 이 점을 지금 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는 거야. 그치? 그럼 지나면 무슨 판이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 그러니까, 자, 대입해보자. 자, 여기 우변에다가 a 넣을 거야. 자, 시작. 누구제곱 마이너스, 여러분들?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5라고 하는 게 그때 y값 2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2를 넘겨본다. 2를 넘겨버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3 이퀄 제로가 된 거야. 맞죠, 여러분들? 또 2차식이야? 무슨 분해 되는지 봐야 돼?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 돼. 인수분해 되네. 그럼 a 마이너스 1에다가 a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a 값이 2개 나온다. a 값이 몇 개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일단 구해볼게. 왜 a 값은 2개 나왔는데 얘기해보자. 그럼 a는 1하고 3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a는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에 있는 a는 보시다시피 몇보다 작아요, 여러분들? 2보다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2보다 작은 거니까 누구는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 3은 안 되는 거고, 누구만 되겠다, 여러분들? 1만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어. 잠깐만, 왜 2개 나왔을까, a 값이? 간단한 거야. y 값이 2일 때, y값이 2일 때 등장하는 x값이 좌우에 몇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2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1인 거고 하나는 얼마라는 의미야, 여러분들? 3이라는 의미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이거 이해됐죠, 여러분들? 됐지? 네, 공부하기 딱 좋은 문제였어요. 찍으시고 또 조금만 줄이죠. 야, 이준서, 너 자꾸 토요일에 지각할 거야, 새끼야. 자, 다시 여기 봐. 잠깐만. 다시. 너무 중요해. 저 A를 잡는 방법이.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늘 이제 이 책 끝나가 맞죠, 여러분들? 나이들 살포시 올릴 건데 다음 또 계속 이차 함수만 할 거야. 계속 할 건데 다시 모르면 잡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잡는 게 아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준이 등장한다. 다시 뭐가 등장한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기준은 주로 숫자야. 다시 뭐라고, 여러분들? 숫자야.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걸 띠리를 캐놨어. 할 수 있는 걸 띠리를 캐놨더니 2가 보여. 다시 누가 보인다고, 여러분들? 2가 보여. 그러니까 저기 있는 A가 2보다 작을 때와 몇보다 클 때와, 여러분들? 2보다 클 때와 잘 모르겠으면 A가 얼마일 때, 여러분들? 2일 때. 그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막 놓으면 안 됩니다. 38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웁니다. 약속대로 문제 다 풀면 음료수 하나 먹고 담임쌤한테도 사달라 그래. 분명 어제 최승원이 가면서 수다 들고 갔는데 취급할 거라고. 말을 씹어버리네. 이제 내가 귀찮은 거야. 최승원 내가 귀찮지 이제. 자, 갑니다. 38번 문제야. 유사한 유형이야. 자, 나보면 안 돼. 칠판 쳐다봐야 돼. 자, 문제 뭐라고 되는 거냐면, 자, 이번은 x값 범위를 줬어. x가 빼기 1에서 얼마까지라고 준 거죠, 여러분들? 2까지라고 준 건데, 뭐라 돼 있냐면, 이 참수 y는 시작, 누구 x 제곱에다가, a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x에다가 4ax에다가 더하기 b라고 주어졌고, 우리의 a는 일단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 이차함계수가 양수였겠네. 자, 이 이차함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주어진 거냐면은 최대값이라고 하는 애가 7인 거고,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인 거냐면 일단 1이라고 주어졌을 때 a, b를 구해서 잡아 더하래. 맞죠, 여러분들? 이거 쫄지 말고. 그러니까 보통 딱 내신에서 내기 좋은 형태야. 딱 내신에서 내기 좋은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등장했을 때 주로 이제 여러분 친구들이 못하지. 자, 여기 본다.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이러던가 말던가. 당연히 무슨 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지, 그치? 우리는 빨리 무슨 제곱식 바꿀 거지? 완전 제곱식 바꿀 거야. 가만히 쳐다봤더니 우리는 항상 여기서 끊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근데 누구를 묶을 수 있는 거지, 지금? A를 묶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A를 묶어보잖아. 그럼 남는 게 시작, 누구 제곱 마이너스, 여러분들? 4x 더하기 b라고 돼 있어? 그럼 알잖아. 시작 a에 x제곱 마이너스 4x에 맞죠, 여러분들? 반띵 작동 시작. 누구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여러분들? 우리 삼수함과 쳐다볼 거잖아?
얼마? 몇 A가 생겨난 거죠 여러분들? 4A가 생겨났어. 몇 A가 여러분들? 그럼 그 4A를 없애면 되는 거니까 원래 B가 있었고 그 4A를 없애주면 되겠어.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A는 지금 분명히 무슨 수라고 했냐면 양수라고 했어. 무슨 수라고 했다 여러분들? 양수라고 했어.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그려보는 거지.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럼 보시다시피 자 꼭지점 X값 불러줘야지. 이제 불러. 몇 콤마? 2 콤마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꼭지점의 Y값은 보시다시피 누구 마이너스 4A죠 여러분들? B 마이너스 4A가 되겠어.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알아? 그런데 인정하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정하라고 그러냐면 얘는 쉽네.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만 인정해라 여러분들? 2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이거의 왼쪽에 있었을 거야. 마이너스 1은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야 돼. 그 다음 2까지만 인정하라고? 꼭지점까지만 인정하라고. 무슨 점까지만 여러분들? 이건 쉽네요. 자, 이만큼만 인정하라 그랬고 양쪽에 등호 꽝꽝 막혀있는 거니까 당연히 채워주면 되겠어.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오늘 공부는 이 문제보다는 요 앞선 37번을 좀 신경 써주기 바라고 펜 붙들고 빨리 37번에 별딱지 치고 몇 번에 여러분들? 37번에 별딱지 치시고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들? 7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점의 y값이 7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최소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너 자체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1이 돼야 되겠어. 그러면 모르는 게 지금 누구하고 누구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A, B 두 개 모르는 거니까 C는 몇 개 필요하다? 2개 이상 필요하다. 그 두 개씩 두 개 어디 있다? 여기 하나 있다? 빼기 1,7 지나간다.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빼기 1,7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걸 다 뿌지러 먹네. 자, 빼기 1,7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건 일단 요 식에다 집어넣어 버릴게. 됐죠, 여러분들? 그럼 y 대신에 누가 들어와야 돼? 7이 들어와야 돼, 그치? x 대신에 빼기 들어와야 돼. 빼기 1이 들어와야 돼? 빼기 1 들어와봐? a야. 빼기 1 들어와봐? 빼기 1이야? 더하기야. 그러면 4a가 됐어? a 더하기 4a야. 그럼 몇 a 더하기 여러분들? 5a 더하기 b가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5a 더하기 b라고 하는 새끼가 7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너 새끼 데리고 와. 그러면 마이너스 4a에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1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이 두 새끼 뭐 해버리면 여러분들 연립해버리면 누구하고 누구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a하고 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계산은 제가 맡겨도 될 것 같아. 찍으시고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39번 문제 물 한 잔만 먹고 올게. 자, 이 책을 끝냅시다. 끝났구나. 드디어 1차가 끝났다. 라라라라라. 자, 3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린 거 같다라고 하면 일단 적어지 말고 문제 쳐다봐요. 자, 이 문제 끝나고 우리 음료수 먹으러 갈 거야. 자, 오른쪽 그린 거 같다라고 하면 그림을 쳐다보는 건데 이거 저가 연습했던 거. 오른쪽 그림 쳐다봤더니 다시 여기 봐. 여러분들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했어. 여러분들 진짜 안 되는 거. 어제도 고3이 안 돼갖고 선생님 어제 뭐라 그랬어. 또 더럽게 안 돼. 다시 이 새끼는 몇 차항이 없는 이차함수. 그치? 꼭시험 구할 때 무슨 점 구할 때? 이게 안 된다. 꼭시험 구하는 게 안 돼. 우리 어제 고3도 혼났어 나한테 그래갖고. 근데 좀 장난하냐고. 이걸 빨리 누구 빼기 빵의 제곱으로 보라고. x 빼기 빵의 제곱으로 보라고. 자, 꼭시험 잡혀 바로 읽어야 돼. 시작. 몇 콤마에? 0콤마에. 그렇죠. 얼마 나와야 돼 빨리. 9 나와야 돼. 이거 이거 안 되면 안 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다시 몇 차항이 없다 여러분들? 1차항이 없는 2차 함수는 맞죠 여러분들? 이게 x 빼기 빵에 이게 이미 완전 제곱식 된 거라고 이게. 다시 이게 이미 완전 제곱식이라고 이게. 쌤 이게 어떻게 완전 제곱식인데? 아니 제곱 벌써 제곱 끝나는데 뭘 더 할 게 뭐가 있어? 1차항이 없는데 맞죠 여러분들? 아니 생각해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9라고 있었어. 맞죠 여러분들? 그치? 물론 뭐 원래 뭐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 원래 된다. 맞죠 여러분들? 인수분해도 해버릴까 그냥? 자 누구로 묶어버릴까? 마이너스로 묶자. 그럼 누구 제곱 마이너스 9니까 x 제곱 마이너스 9는 인수분해 되기로 시작.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합차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야. 그리고 1차항이 없는 2차 함수는 몇 차항이 없는 2차 함수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고 꼭지점도 바로바로 읽어낼 수 있는 거고.
신경 쓰라고. 이거 계속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그림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선생은 그냥 선생 마음대로 그릴래. 자, 오른쪽 끝에가 내려가야 돼. 맞지? 왜? 이차함계수가 음수니까. 자, 그 다음에 들어. 이제 2차 교재 들어갈 때는 이런 사소한 얘기들 안 하고 갈 거야. 꼭지점 x값이 빵인 거니까 여기가 y축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는 3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어. 꼭지점 x값 빵이고 그 다음에 y값은 9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자, 이 상황인 건데 자, 이제 프린트 쳐다봐봐. 직사각형 ABCD의 두 꼭지점 AB는 x축 위에 있고 두 꼭지점 CD는 y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의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돼 있어. 맞죠 여러분들? 그치? 자, 이제 여기 봐. 여기 봐. 쳐다봐봐. 분명히 직사각형이래.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인데 다시 분명히 직사각형이래. 분명히 직사각형이면 대답. 이거 분명히 대답 왜 몇 도야? 90도야. 다 90도야.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럼 질문. 어디가 이거 B야? 딱 보자마자 자 이제 마무리 공부. 야, 차후에 더 이상 안 짓거려. 이게 직각이고 이게 직각이고 이게 직각이고 이게 직각이면 C, D는 분명히 무슨 축하고 평행할까? X축과 평행하겠지? A, D도 분명히 무슨 축과 평행할까? Y축과 평행하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점 기준 너 길이하고 너 길이도 어때야 될까? 같겠지. 그치? 맞아 틀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 X값이 2야? 그럼 이 점 X값은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리고 이 D점과 C점의 무슨 좌표는? Y좌표는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저하고 처음 만나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눈앞에 점이 보여. 그래서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점이 보여? 어버버 되면 안 돼. 마음속에 무슨 생각? 좌표. 다시 할게. 마음속에 뭐 잡을 생각 하셔야 된다고? 좌표. 근데 질문 여기까지만 읽어봤더니 그리고 문제 끝난 것 같아. 마지막 그 문제 들어가자.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 구하래. 뭐 길이에요 여러분들? 둘레의 길이의 최소 구하래. 요즘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는 거지 내 수업 시간? 내가 싫어졌니? 싫다고 얘기해봐. 넌 날 싫어하면 안 돼. 날 좋아한다고 얘기해줘. 좋아요. 고마워. 너 좋아. 여기 봐. 저 새끼 눈빛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씹새끼 이런 표정이야. 여기 봐. 둘레 길이의 최소 구하래. 다시 뭐 길이에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 뻔한 거야. 하라고 하는 게. 질문. 점이 4개가 보이거든? 몇 개가 보인다? 좌표 잡아야 돼. 다시 뭐 잡아야 돼? 좌표 잡아야 돼. 여기 봐. 다 잡아야 될까? 아니. 다 잡을 필요 없지. 왜? 점 C와 점 D의 X좌표는 서로 반대고, 그치? Y좌표는 같고. 맞아? 질문. 점 C의 X좌표하고 점 B의 X좌표하고 어때야 되지? 같아야 되지? 점 B의 Y좌표 이제 안 나면 안 돼. 0. 점 A의 Y좌표 0. 그치? 그리고 우리가 여기 몇 사분면이라 불러? 1사분면이라 불러. 그 좌표 잡을 때도 웬만하면 그냥 1사분면 쪽처럼 잡아. 그럼 질문. 몰라. 맞죠 여러분들? 모르면 뭐 해야 돼? 잡아. T, 누구 콤마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잡을 때도 잠깐만 A, B 쓰지 말고 T 써. 고등학생들 됐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점은 분명하게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X값이 T이면 당연히 Y값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C이자 마이너스 누구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됐겠지. 그럼 질문. 몇 사분면 위에 점인 거니까? 너 양수지? 이거 양수야. 다시 T는 무슨 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가 힘들어. 여기가. 우리 아직 고딩이 안 돼. 우리 중딩들이 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선생은 보자마자 나는 습관이 들어가고 하는 건데 아니 내가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고 습관이 들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습관이 안 들었다는 거야. 이 새끼가 분명히 몇 사점이라고 하는 순간에 아이 대답 좀 해줘. 몇 사? 1사. 당연히 너도 무슨 수인 거고? 양수고. 당연히 너도 무슨 수여야 돼 여러분들? 양수야. 잠깐만 이건 2차 부등식이야. 몇 차 부등식이야? 근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따 해보자고. 우리한테 놀아주는 게 뭐냐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야. 다시 뭐의 길이라고 여러분들? 둘레의 길이. 질문. 요만큼 길이 얼마야? T지. 아이 참. 요만큼 길이 얼마야? 요만큼 길이.
t지. 왜? 점수의 x값이 누구니까? t니까. 그럼 요만큼 길이 t면 요만큼 길이도 얼마야? t. 그럼 몇 t야? 2t. 2t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러면 이 밑변 더하기 이 윗변한 거는 몇 t가 되는 거지? 4t야. 질문. 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등학생이잖아. 이 둘레 길이는 결국 누구에 따라 결정될 거냐면 t에 따라 결정될 거야. 누구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도 12월 첫날 만났을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했어. t에 따라 결정된대. 다시 누구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t에 대한 함수지. 누구에 대한 함수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등학생 되자 그 둘레를 선생님은 지금부터 그냥 ft라고 할 거야. 잡아. 누구 t라고 하자 여러분들? ft 그러면 누구에 따라 결정된다? t에 따라 결정된다. 자 그러면 아랫변 윗변 더하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몇 t였니 여러분들? 4t였다. 세로 길이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제가 아까 이거 물어봤어. 맞죠 여러분들? 그지? 가로야 세로야? 빨리 대답해봐. 가로야 세로야? 가로면 x값이야. 자 이거 물어볼 거야. 그럼 가로야 세로야? 세로야. 그럼 무슨 값이야? y값이야. 이 점의 y값이 이거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고 여기도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고 그럼 세로 길이의 합은 결론적으로 이 새끼 몇 배 하면 되는 거지? 2배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몇 t제곱에다가 더하기 얼마가 됐을까? 18? 놓치지 말라는 거야. 너도 무슨 수? 양수. 너도 무슨 수 여러분들? 양수. 한번 해볼래? 얘들아 바로 안 되니 혹시? t가 양수인데 t가 무슨 수인데? 아직 안 배운 2차 분식이긴 한데 2차 분식 때려치고 그럼 이게 양수가 되려면 돼? t는 얼마까지 커질 수 있을까? 9. t가 3까지 커질 수 있겠지. t가 3이면 다시 t가 얼마면? 이거 짬뽕 얼마 나와? t가 3이면 짬뽕 얼마 나와? 빵 나오잖아. 근데 t를 4라고 한번 해봐. 이거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직감도 좀 필요하다는 거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조만간 배우겠지만 이걸 딱 쳐다보면서 t는 0보다 큰데 3보다는 작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딱 3일 때가 빵이잖아. 얘들아 양음을 기준하는 가운데 딱 그 기준점이 누가 기준점? 빵이잖아. 양빵은 그 기준이 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수학수학 하려고 하지 말고 얘가 빵 되는 거 먼저 잡아. 그럼 t가 얼마나 되는 거야? 3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근데 t가 몇보다 커지면 3보다 커지면 이거 무슨 수 나와 이제? 음수 나와버린다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겠구나 생각해. 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의 둘레의 길이는 ft라고 하는 건 예쁘게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18이래. 물론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는데 그냥 정리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치? 그럼 또 쳐다보는 거야. 무슨 분해 되는지 볼래? 인수 분해 되는지 볼래? 그럼 빼기를 묶었다가 한번 슬쩍 생각해봐.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9가 이렇게 된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지? 인수분해 안 될 것 같다. 맞죠 여러분들? 포기? 그럼 빨리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자 빼기를 묶어. 이제 바로 안 되나? 빼기를 묶으면 남는 게 뭐가 남았지? t제곱 마이너스 몇 t 여러분들? 2t.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인 거니까 t 마이너스 1의 제곱 되죠 여러분들? 그지? 상수항만 신경 쓰라 그랬어. 여기 상수항 얼마? 1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1을 없애야 돼. 그럼 플러스 2 하면 되겠네? 플러스 2 더하기 18인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됐을까 여러분들? 20이 됐겠네? 자 여기까지 됐냐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차항에서 음수인 거니까 오른쪽 끝에를 내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르르르르 꼭지점 x값은 1입니다. 꼭지점의 y값은 얼마입니다 여러분들? 20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인정범위는 몇부터 몇까지만 인정하래요 여러분들? 빵부터 3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거니까 각각 일단 빵이 있어. 다 누가 있다고 여러분들? 빵이 있어. 빵하고 1 사이 간격은 1밖에 안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마지막에 3이 있는 거니까 3은 요 0보다 더 멀리 있어야 될 것 같아. 맞죠 여러분? 더 멀리 있어? 더 멀리 있어. 그러니까 인정되는 범위는 빵꾸뽕, 빵꾸뽕, 빵꾸뽕이라고 하는 건 등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래서 인정 범위는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 둘레의 길이의 무슨 대값을 구하셔 여러분들? 최대.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여러분들? 최대값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잊지 마. 좌표. 다시 뭐라고 여러분들? 좌표. 점이 보여. 이 문제가 뭘까 생각하지 마. 이 문제가 뭘까 제발 생각하지 말고 점 A, 점 B, 점 P는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좌표 잡아야 되는데 좌표 잡아야 되는데 그 뒤에서 뭘 묻던지 간에 말이지. 이거 이해됐냐 안 됐냐 얘들아? 됐지? 예. 이거 찍으시고 가자! 음료수나 먹고 하자 얘들아. 료수! 료수! 예수야 카드 받으러 와. 저는 좀 걸을만해? 네. 다행이다.
시작해봅시다. 일단 질문 받아보고 질문까지만 해야 된다면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 좀 남으면 개념 설명할 거 조금 더 하고 합시다. 부담 가지 말고 편하게 해보자고. 시간 얼마 안 남을 거야. 짧게 할 거니까. 105페이지 질문. 자, 시작합시다. 10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어잉? 5페이지 없었어? 하나에 몇 번이라고? 예? 누가 뭐라 했는데? 몇 번이라고 그랬어? 못 들었어. 760번. 766번? 766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이 방정식이 실근 하나에 두 개의 허근, 실근 하나에 두 개의 허근. 지난번에 풀었던 이 유형의 밑에 문제, 그지? 같은 유형이긴 하지만 훨씬 더 난이도는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어쨌든 이 방정식이 세 개의 값을 갖는데 실근 한 개에다가 허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 근데 다시 말하지만 3차부터는 실근인지 허근인지 서로 다른 근인지 중근인지 그런 거를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는 판별식이라든가 근해 공식 같은 게 없어. 그래서 무조건 풀어야 되는데 그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계속 여러분들이 말 잘하고 있지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특히 3차 같은 경우에는 4차는 여러 가지 있잖아. 4차는 조립제법도 있지. 홀수차 없을 때는 보기차 내용으로 문제 풀 때도 있죠. 치환을 통해서 풀 때도 있지. 그리고 상반 방정식이라는 내용으로 풀 때도 있어. 그러니까 4차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이것만 쓰면 좋겠는데 특이한 모양에 맞게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존재하는데 3차는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정말 조립제법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에서 외웠던 그 공식들 있지. 공식에 해당하는 문제면 인수분해를 그렇게 해주면 되고 아닐 때는 조립제법으로. 3차는 그게 최선이야. 다른 뭐 특이한 형태의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 답을 찾기 직전까지는 몰고 가야겠다. 그 직전까지라는 건 인수분해까지는 완성을 시켜놓고 판단을 해봐야겠다. 3차, 2차, 1차, 상수항 0 되는 거 찾기 위한 노력. 계속 봐봐. 약수. 여기 몇 개 있게 이거 약수? 4개. 1과 K와 마일과 마케 4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이 센스를 키우겠지만 이 4개 중에서 무조건 넣지 말아야 되는 거. 1 넣으면 안 돼. 이유는? 모든 개수협이 0이 아닌데 모든 개수협이 2K 더하기 2라서 안 돼. 시간 낭비야. 또 K하고 마이너스 K 넣으면 안 되죠. 왜? K하고 마이너스 K를 넣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K와 여기에 있는 K랑 곱해져서 여기에서 원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마지막 결과가 여기가 마이너스 K로 올라오길 바라고 있는 거잖아. 그렇겠지? 그러니까 왠지 K를 넣으면 결국엔 해버리고 말았는데 봐봐. 차수가 여기에 원하는 1차로 남지 않게 돼. 숫자 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약수는 4개 정도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첫 번째 시도할 만한 숫자가 곧 정답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됐지? 이거 어떤 인수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숫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알려주는 숫자. 그리고 뒤에서부터 나머지 0인 부분을 체크하고 그 앞쪽부터 상수항 1차항 개수, 2차항 개수.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렇게 해놔야 여기까지 해놔야
이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봐봐, 벌써 해석이 되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실근, 이게 이 말이었겠지. 여기서 나오는 답이 이걸 말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마무리는 여기 몇 차 방정식 얘들아? 2차 방정식에서 무슨 근이 나와야 된다? 허근이 나와야 된다. 됐니? 자, 이것도 봐봐. 선배들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은근히 이런 방정식을 그렇게 못 풀어. 근데 기본 지키면 돼. 기본 2차 방정식 허근 조건이 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4분의 뒤로 갈게. 왜 4분의 뒤로 갈까? 1차항 개수가 0이거든. 0도 짝수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뒤로 가도 돼. 그럼 1차항 개수 0이니까 0의 제곱 마이너스 AC 2차항 개수 곱하기 상수항 1 곱하기 K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음수. 그래서 정답 K는 양수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근데 사실은 이걸 판별식까지 가지고 갈 게 아니라 계속 봐. x의 제곱 더하기 k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원하는 게 허근이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답이 허수래. 허수. 그치? 그럼 얘가 허수가 들어간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 실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집중해서 들어. 실수가 들어가면 안 돼. 실수가 들어갔을 때 정답이 된다는 말은 얘가 0이나 양수일 때, 얘가 0이나 양수일 때는 실수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지. 실수를 제곱하면 0도 되고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실근을 갖는 조건이 되고,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허근이니까 이 숫자가 음수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된다는 뜻. 그래야지 허근이잖아. 맞잖아. 제곱했는데 음수가 돼야 된다며. 제곱해서 음수가 될 때 허근이 나오는 거니까 얘가 음수. 마이너스 붙인 k가 음수니까 k는 그래서 양수. 판별식 가지고 그냥 기본을 살려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선배들이 잘 못했던 걸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를 바래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되겠네. 넘겨보자. (106페이지) 질문. 769번 가볼게. 그러네. 이게 진짜 일반적인 활용 문제죠. 변수도 안 나와있으니까 내가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잡은 변수를 이용해서 방정식도 만들어내야 되고. 갑니다. 769번. 어떤 정육면체의 벌써부터 난 문자 잡고 싶어 죽겠네.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문자로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를 끝까지 가볼까? 맞네. 처음 정육면체의 모서리 길이가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변수를 처음 정육면체의 모서리로 잡아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계속 가보자. 뭔가 바꾼다는 얘기지? 보니까 가로하고 세로는 1하고 2만큼 늘리겠대. 가로는 1만큼 늘리고, 일단 그림부터 그리고 높이를 2분의 1배가 되도록 줄인다고. 높이는 줄인다고. 대충 그림 그려도 되죠? 표현하는 숫자가 중요한 거니까 뭐 이렇게 할 건데, 그 한 게 뭐냐? 가로는 1만큼 늘려주고 세로는 2만큼 늘려주고, 이게 서로잖아. 그리고 높이는 2분의 1배. 원래 높이의 2분의 1배라면
2분의 x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문제가 말하는 걸 따라갈 수 있으면 된다. 해석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가로 늘려주고 세로 늘려주고 높이는 어떤 그 수치만큼의 배수만큼 처리를 해달라잖아. 그걸 우리가 알고 있던 x를 가지고서 1도 늘려보고 2도 늘려보고 2분의 1배를 해보고. 자, 읽어서 그렇게 해석할게. 그랬더니 그렇게 만들어진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2분의 3배. 간다. 그렇게 모양을 바꾼 부피. 부피 구하는 공식 뭐지?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한 거. 그래서 높이, 가로, 세로 다 곱한 거. 그렇게 만들어진 부피가, 잘 읽어봐. 그렇게 만들어진 부피가 처음에 있던 정육면체의 부피. 처음에 있던 정육면체의 부피가 x 곱하기 x 곱하기 x잖아. 이게 바뀐 입체도형의 부피, 이게 처음 있던 입체도형의 부피. 그런데 바뀐 부피가 처음 부피의 2분의 3배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정식이 이거였던 거예요. 이제 이거 풀기만 하면 되는 거. 얘 풀기만 하면 되는 거겠지. 막 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풀이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질문 나온 거니까 갑시다. 이것도 여기서부터 선생님의 개인 취향 들어가. 나 이거 2분의 1 겁나 짜증나. 안 할 거야. 그래서 2 곱할 겁니다. 2 곱할 거야. 2 곱하면 요거 전개했을 때 x의 세제곱 더하기 2차 항계수 뭐 나오게? 2차 항계수 3x 제곱 1차 항계수는 2x 상수항은? 상수항은 안 나오죠. 여기 상수항 나오는데 거기다가 x를 곱하기 1차하게 된 거니까 상수항 없어. 그리고 잊지 말자. 우리 2배 했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제거했던 거잖아. 그럼 얘도 2배 할 거니까 3x의 세제곱.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겁니다. 몇 차 방정식? 3차부터는 풀고 싶으면 뭐 해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라. 근데 이 문제 봐봐. 이 문제 조립제법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어. 준서야, 조립제법을 안 해도 되는 이유. 묶을 수 있는 인수가 보이기 때문에. 누가 보이지? x가 보이죠? 뻔히 x로 묶을 수 있는 게 보이는데 조립제법 쓸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x로 묶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만 남게 되고 추가 인수분해 가능 불가능? 가능이지. 여기 2x 여기 x 2는 어떻게 분리할까? 1이랑 2 마이너스는 어디다가? 밑에다 붙여주면 마이너스 x에 1x니까 마이너스 3x 만들어지는 거 맞겠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적을게. x와 2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정답 x는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가 정답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방정식을 풀고 있던 게 아니라 활용을 풀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방정식은 이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던 내용으로 표현해낸 식이 방정식이었던 거고 끝까지 모서리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는 x의 작용. 모서리니까 양수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정답이 될 수 없어. 이거 제외하고는. 해는 세 개가 맞지? 분명히 말했지. 우리는 방정식을 풀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방정식은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식이고 그렇게 나온 정답 중에 진짜 정답이 될 수 있는 길이를 대표할 수 있는 숫자들만 정답 처리를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2가 정답인 것 같고 이 문제 해결 못한 사람들 잠깐 필기 좀 하고 있을래? 전부 다 몽땅 필기할 것밖에 없어가지고 필기 좀 잠깐 하고 있어봐. 금방 올게.
자,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106페이지 더 물어보고 싶은 데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71번 가볼게. 시작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cm씩 차이가 나는 3개의 구가 있다. 이것도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지금 이 문제 숙제를 하면서 이거 해서 못한 친구들 있을 텐데 그걸 해석을 못한 친구들이 진짜 해석을 못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해석을 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첫 번째 줄 다시. 반지름의 길이가 1cm씩 차이 나는 구가 3개가 있대. 근데 얘하고 얘가 1cm씩 차이 났네. 조금 겁나긴 터진 문제 아직 안 봤거든? 선생님의 섣부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요거 x로 잡지 뭐. 그럼 여기 x 플러스 1 여기 x 플러스 1 이걸 해석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선생님이 좀 팁 좀 줄까? 이렇게 연속대수 할 때는 확실하진 않은데 이 녀석을 x로 잡는 것보다는 센터를 잡는 게 아마 문제를 푸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1차이가 나는 거니까. 처음에 잡았던 변수 형태랑 지금 잡았던 변수 형태 뭐가 됐든 상관없어. 진짜 상관없어. 그리고 좀 이따 문제 다 본 다음에 선생님 문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갈게. 계속 가보자. 그 세 개의 구의 부피를 합한 것과 부피가 같은 구를 새로 하나 만들 때 여기도 마찬가지야. 세 개의 부피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야. 3분의 4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세제곱. 근데 여기다 다 3분의 3파이니까 우리 잔머리 좀 그리자. 3분의 파이로 묶지 뭐. 여기는 반지름의 세제곱이 x의 세제곱, 여기는 반지름의 세제곱이 x 플러스 1의 세제곱. 지금 뭐 한 거야? 문제가 말한 그대로 내 아이디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 그냥 문제가 시키는 게 뭐야? 1차이가 나는 반지름 1차이가 나는 구가 있는데 그 구의 부피 3개를 더했다잖아. 더한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변수 잡으면 돼. 변수. 계속 읽어볼게. 그렇게 더한 것과 부피가 같은 구를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그려볼까? 이거 3개 다 더한 부피랑 똑같은 부피를 가는 구를 하나 만들고 싶대. 근데 그게 뭐네? 망했다. 그럼 물자가 여러 개가 추가가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어. 일단 계속 끌고 가자. 이걸 A라고 부를게.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3분의 4 파이 A 세제곱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3개의 구의 부피를 더한 게 내가 만드는 하나의 구의 부피와 같은 거니까 지금 이 문제 현재까지 절대 풀 수 없을 거야. 변수가 x하고 a 2개가 추가가 되는 바람에 뭔가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갈게. 세 번째 줄부터 새로 만든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처음 3개의 구 중에서 가장 큰 구의 반지름보다 1이 길다. 다행이네. 얘보다 1만큼 더 길다는 표현이라서 이거 새로운 문자 잡지 않았어도 되는 거네. 그래서 여기를 x 플러스 2라고 잡으면 되는 거였구나. 그럼 이제 풀 수 있게 돼버렸네. 변수가 x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것도 아까 했던 말, 이 정도면 분명히 웬만한 친구들이 다 전개해서 풀 수 있을 텐데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하자. 좌변과 우변에 같이 놓인 3분의 4파이는 약분의 의미로 지우고 고개 들고 전개 빠르게 할게. 몇 x의 세제곱? 3차 몇 x의 세제곱? 3x의 세제곱. 곱셈을 좀 빨리 떠올려봐. 여기 몇 x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3x 제곱이야. 여기
플러스 3x의 제곱이야. 그래서 2차만 사라져. 여기 1차는 몇 x지? 3x. 여기도 3x. 그래서 6x. 상수항 마이너스 1, 상수항 1 사라져. 이것만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팁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얘들아, 아까처럼 여기를 x, 여기를 x 플러스 1, 여기를 x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를 x 플러스 3으로 잡아서 풀어도 정답 나와. 근데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런 것들을 익혀두면 그래도 훨씬 더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전개하자. x의 세제곱 더하기 2창 누구게? 2창 누굴까? 6x제곱. 1창 누구죠? 12x. 상수항이 8. 선생님 또 한 번 암산하고 싶은데 요거 넘기면 3창 개수 짝수, 모든 개수가 짝수라서 넘기면서 2로 나누겠습니다. 넘기면서 2로 나누고, 넘기면서 2로 나누고, 12x 넘기면서 계산하고 2로 나누면, 그리고 8 넘기면서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풀면 돼. 방법은 인수분해, 유일하게 조립제법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일단 1 변화 안 되나? 마이너스 1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바로 넘길게. 2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망했네? 이것도 안 되네? 뭐야? 왜 안 되지? 4만 되는 거니? 1 4 1 4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x-4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인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고, 말로만 할게. 이거 무슨 근각? 얘 허근가죠. 한 배수 머릿속으로 돌려봐. b의 제곱 마이너스 4x 돌리면 1 빼기 4 음수 나와. 허근이야. 방정식을 풀 때는 허근도 적어야지. 허근도 적어야 돼.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방정식을 풀고 있던 게 아니야. 문제를 풀고 있었던, 활용 문제 풀고 있었던 거잖아. x 기본적으로 양수돼야 돼. 더 정확하게 말하죠. x 그냥 양수도 아니야. 이것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x는 1보다 큰 답이 나와야 됩니다. 1보다 큰 답이 나와야 돼. 제일 짧은 것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허근 제외하고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4만 체크를 할 건데, 아까 문제 봤던 이거 묻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묻는 게 뭐였냐면 새롭게 만든 구의 반지름. 여기 지금 지웠던 거 있지. 새롭게 만든 구의 반지름. 새롭게 만든 구의 반지름. 이거 물어본 거거든, 질문은. 그럼 x가 4니까 정답은 얼마나 적는 게 맞겠어? 6이라고 적는 게 맞는 거겠죠. 단위까지 있었으니까 센티미터라고 적어주는 게 더 좋은 답일 거고. 지금 나윤이도 그렇고 시영이도 질문했지만 이 활용 문제는 참 많이 연습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예전에 어떤 꼬맹이 수학책 한번 보면 문제 푸는 방법 찾기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활용 문제야.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학 교과서도 한 단원의 끄트머리에 항상 활용이라는 말로 문제가 있었을 거고, 역시 고등학교 문제에서도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 그 활용 문제가 문장을 읽으면서 식을 만들어내는 능력, 문장을 읽으면서 식을 만들어낼 건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문자도 없어. 그래서 문자부터 먼저 설정을 해.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감이 잡힌 학생들은 생각보다 잘하는데, 이게 끝끝내 감을 못 잡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나올 때마다 더 자세하게 선생님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빨리빨리, 이쯤 되면 나도 이제 웬만큼은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문제를 읽으면서 식을 만드는 그 과정이 어렵게만, 두렵게만 느껴지지만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연습을 하십시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할게. 6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68번도 가볼까? 68번. 땡큐. 인수분해까지 시켜주고 너무 고마운데? 시간 아껴주려는구나. 시간 아껴주려고. 자, 문제 핵심은 여기 있어. 이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방정식의 답은 몇 개인가? 3개야. 그래서 만약에 3개의 답이 다 다르잖아? 그럼 그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라고 문제가 원했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거 말고 이거를 풀어달래. 근데 이미 답 중에 누가 나와 있어? 2라는 답이 나와 있어. 2라는 답이 나와 있고 이제 답이 몇 개만 더 나오면 되니? 맞아. 한 개만 나와야 돼. 한 개만. 그 말은 선생님 여기 시간 투자 어제 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여기까지 해석을 웬만큼 잘해. 요게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맞니 얘들아? 여기 추가할 말 하나 더 있는데 생각해봐. 여기에 보충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거든? 그렇지. 하필 그 중근이 2가 되면 곤란하지. 그러면 얘 하나로 생각하고 얘 따로 하나 생각해서 2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필 나오는 중근이 2가 돼버리면 그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형태처럼 보이는 3중근이잖아. 3중근. 그거 원하는 건 아니니까 잘했어. 이거 체크하면 됩니다. 짝수네. 4분의 뒤로 가자. b 다시가 2k니까 2k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0 나오면 됩니다. 인수분해는 4k와 1k와 1과 1과 마이너스 붙여주면 될 거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되는 거 안 줘도 되지? 따라서 k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얘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 아니면 얘 때문에 1이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어요. 끝까지 봐. 아직 안 끝났어. 그럼 요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놓을게. 우리 이거 해야 되거든. 해야 돼. 아무도 대답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말하는 친구가 있네요. 해야 돼. 이거에 대한 해결이 안 끝났어요. 지금 우리 이것만 해결한 거니까. 그래서 1번부터 k의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그래서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고 맞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중근 나왔고 여기는 이미 2라는 답이 있으니까 이 방정식은 답이 마치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된 거 확인했습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두 번째 k가 1일 때 x의 제곱 k가 1이면 마이너스 4x k가 1이면 플러스 4는 0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 그래서 x는 2 나간 거지. 여기서도 답이 2인데 여기서도 답이 2였어. 그럼 이걸 누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부르냐고. 이건 자주 쓰는 말은 아닐 테지만 기억 좀 해줄래? 이렇게 나오는 답은 3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중근인데 3개 모두 중근.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맞니 얘들아?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안 해도 되는데 두 번째 여기에 그러니까
잠깐만 한 번 더 적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3k 더하기 1이 0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 실근 중에 하나가 누가 될 때 여기 두 개의 답이 있어. 근데 얘까지도 달라버리면 서로 다른 세 실근 돼서 정답이 안 돼. 내가 찾기 전에 이 방정식이 두 개의 답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맞니 얘들아? x가 2가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럼 해볼게. x에다 2 넣어주면 4, x에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k 더하기 3k 더하기 1은 0. 잠깐만, x에다 2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맞네요. 그래서 정리한 게 5k가 5 5k가 5. 그래서 k는 얼마? k는 1. 1 정답이 아니야? 아, 이건 했어야 되는 게 맞구나. 야, 안 해도 되는 걸 한번 확인시켜주고 빼려고 그랬더니 이거 했어야 되네. 정답 나오는 거 맞지? x가 2라는 정답을 갖게 해주는 k의 조건 맞아. 그런데 우리가 아까 했던 거에 의하면 k에 1을 넣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안 돼. 맞습니까? 그냥 2라고 하는 중근밖에 안 나온 거지. 이미 여기서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답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x가 2라는 답을 갖게 해주는 조건이 이건데 이게 2라는 답과 또 다른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2라는 답과 2라는 답만 나온다. 결국 2, 얘도 2만 갖게 돼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이 완성이 안 된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것만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이 또 상상 못한 흐름으로 갈 때도 있어. 뭐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풀이의 흐름이 보이겠냐? 필기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기운들 내고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합시다. 6페이지 질문 가 있는 사람? 70번. 몇 번? 70. 70번도 가보자. 자, 어려운 문제 또 연습해보자고. 이런 문제는 살짝 마음이 편하지. 어를 지정해 줬으니까. 그럼 해볼게. 밑면의 반지름 6, 높이가 9인 원뿔. 대충 그릴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 높이는 이걸 모선이라고 보죠? 높이는 이게 높이가 되는 거지. 이 높이가 9. 갈게. 그렇게 생긴 녀석하고 얘들아. 하나 그림 더 그려도 되지? 여기다가 대충 그리자고. 밑면의 반지름은 얼, 높이는 얼 마이너스 3. 근데 그 큰일 날 뻔했다. 원뿔이 아니라 뭐지? 원기둥이네. 원기둥이었어. 반지름은 얼, 높이는 얼 마이너스 3인 원기둥하고 부피가 같다는 얘기였던 거지. 부피. 9의 부피하고 건널비는 모를까 봐 알려준대. 혹시 뿔의 부피라던가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는 거지 얘들아? 밑넓이에다가 높이 곱한 다음에 그렇지 3분의 1로 곱해주면 3으로 나눈다 또는 3분의 1로 곱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 반지름 제곱한 거에 파이 붙이면 되는 거니까 36파이 곱하기 높이 뿔이니까 3분의 1
이게 원뿔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뿔은 무조건 3분의 1 곱해. 기둥 넓이의 3분의 1이야. 기둥 넓이의 3분의 1이 뿔입니다. 선생님하고 2학년 때까지 계속 같이 공부하게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2학년 때 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왜 뿔이라고 하는 녀석의 부피가 기둥 부피의 3분의 1배밖에 될 수가 없는지를 증명해낼 수가 있어. 증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 먼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참고로 알아도 삼각뿔도 얘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둥이 있다면 삼각뿔의 부피 또한 삼각 기둥 부피의 3분의 1배. 그 뿔이 원뿔이든 사각뿔이든 삼각뿔이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뿔은 기둥 부피의 3분의 1배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외우고 있을 테고. 계속하자. 근데 그게 같대. 원기둥이랑 밑넓이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얼마 마이너스 3. 이건 기둥이니까 3분의 1배 소리면 안 되겠지. 맞니 얘들아? 맞아? 네. 응. 그래서 요거 한 문제만 풀고 쓸게. 요거 한 문제만 풀고 씁시다. 파이 날리고 이거 약분하면 3. 그래서 108. 요거 전개하면 얼 세제곱 마이너스 3 얼 제곱. 한 번 더 적을게. 여기다 적을게. 얼 세제곱 마이너스 3 얼 제곱 마이너스 108이 0이다. 숫자 찾는 게 조금 귀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108의 약수 한두 개 있는 거 아닐 텐데 일단 얼이라는 게 길이니까 칠판 봐. 길이니까 양수. 심지어는 얘도 양수. 이거 기본적으로 어른 누구보다 커야 되지? 3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약수 중에 3이나 3보다 작은 건 넣을 필요 없어. 어차피 답이 아닐 테니까. 그럼 누구부터 넣을까? 4는 안 됩니까? 6이 된대.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6 짐작 못했을 것 같아. 한번 요거 답 이미 말해서 알고 있지만 해볼게. 그래서 16밖에 안 나서 안 되는 게 맞죠. 그럼 그 다음에 약수가 5는 없고 6이 맞네. 선생님은 그 다음에 이제 6을 했을 것 같은데 1, 6, 3, 18, 6, 8에 48, 6, 1은 6, 108 맞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된 결과는 얼 마이너스 6 곱하기 얼제곱 플러스 3R 플러스 18은 0으로 나오게 될 거고 이것도 말로만 할게요. 이거 허근 나와.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x 돌리면 음수 나옵니다. 허근이야. 어차피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이 아니야 얘는. 그래서 얼은 6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지. 수고들 했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게 졸려하는 친구들 없으면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려고 했는데 잠깐이라도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좀만 쉽시다. 좀 누워들 피곤한 사람들 좀 누워있어.
우리 아가들이 힘들어요.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낼까? 자, 민서가 107페이지 질문 74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74번. 다음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자 이거 질문 잘했어. 이것도 정석으로 푸는 방법과 요령을 통해서 푸는 방법을 같이 익혀줬으면 좋겠는 문제인데, 일단 잘 외웠는지 한번 아무나 질문해볼게. 민규야, 이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부른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 3 마이너스 다시 잘 봐봐. 0 0. 그렇지. 2차 함계수가 0이죠? 0. 시험아, 지금 선생님이 적고 있는 이 근거계수 0이 얼마일까? 3. 오케이. 다들 그래도 좀 외웠나 본데 좋아. 이거 설명할게. 이건 5.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져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또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 자, 일단 정석풀이 보여줄게. 정석풀이는 이걸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할 때 천천히 1만 3번 선택하면 1 두 번의 문자 하자. 1 두 번의 문자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1을 두 번 선택하면 마이너스가 붙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 1 두 번 끝났지. 이제 1 한 번 갈게. 1 한 번에 나머지 두 번은 문자면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랑 1 곱할 거니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그 다음 감마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제는 1 한 번 다 했으니까 이제 1 없이 문자로만 진행돼서 분배를 한다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니까 0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가 3이니까 3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이 녀석의 반대 보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정답을 마이너스 1이라 불러주는 게 원칙이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는데 잘 봐봐. 이것도 한 번만 연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했는데 왜 못하냐고 선생님이 투정 부리지 않을게요. 계속 보면서 연습하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문제가 이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부른다 했거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정말 답이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나오려면 얘가 인수분해가 된 결과는 x-알파, x-베타, x-감마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를 답이라고 부르는 거였을 거야. 거기다가 얘 3차계수 1이라서 지금 봐봐. 3차계수 1이라서 나도 3차계수 1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눈으로 잘 보고 마지막에 필기에 얘하고 얘가 완전히 같은 식이라는 뜻이거든? 완전히 같은 식이야. 그러니 얘들아 그랬더니 문제가 묻는 꼬라지를 봐봐. 모양을 보세요. 너무 비슷하잖아. 너무 비슷해. x에 누구만 넣어주면 1 그렇지. 그래서 마무리 x에 1을 대입해주면
간다. 1마얼 1마배 1마감의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말했지 같은 식이라고. 그럼 우변에다가 x에 1을 집어서 만든 식은 좌변에다가도 1을 집어서 만든 식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는 걸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면 참 좋겠어. 참. 질문 정말 잘했고 꼭 필요한 문제고 지금 여기 색깔 분필로 체크했던 부분 형태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또 중요하게 요구되는 순간이 언젠가 또 올 거기 때문에 필기하시고. 근데 모르긴 몰라도 당연히 기본 풀이부터 먼저 할 줄 알아야 되겠지. 뭔가 문제의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정말 수학이라는 건 기본을 지켜서 풀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춰놓고 그 다음에 요령을 피우는 능력 아니면 뭐 어떤 팁을 이용하는 능력들을 차츰차츰 천천히 배워나간다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질문 더 76번. 76번 가볼게. 76번도 선생님 한 번만 더 오랜만에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해도 되지? 76번 보면 자 문제 읽어볼게. 이 녀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알파, 베타, 감마가 이 방정식의 세근이라 할 때 이런 뉘앙스로 출발하는 문제는 100문제 중에 99문제가 근거계수의 관계를 요구하는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근거계수의 관계 써달라는 뜻이야.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근거계수의 관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해놓자. 다들 지금 2명한테밖에 안 물어봤지만 잘 외우고 있는 것 같아서 할게. 선생님이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근해요. 2개짜리 곱해서 한 거, 3개짜리 곱한 거 결과가 다 나오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776번이 질문이 뭐냐? 얼배분의 1 더하기 배감분의 1 더하기 감마 곱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게 2가 된다는 거네. 그럼 진짜 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해왔다면 설마 이거 보고 정말 그럴 친구들은 없겠지. 이거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한 것분의 1이니까 좌변이 8분의 1이구나. 설마 그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없길 바래. 그렇게 계산하는 분수식은 없었죠. 이것도 굳이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계산한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어느 것도 아니야. 순간 정신줄 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통분해야겠지. 그럼 공통분모 알파, 베타, 감마로 해주면 이쪽에는 감마, 이쪽에는 알파, 이쪽에는 베타가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순서대로 적을게.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말하는 거고 그게 2다. 그럼 이거 가지고 대입만 해주면 되네. 알베 감이 마이너스 5잖아. 그리고 알플 베플 감이 A였잖아. 그게 2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냥 정상적인 근거계수 관계를 써먹을 수만 있으면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것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필기해놔. 질문 더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 더 질문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77번 77번. 그럼 숙제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마무리를 지을까요? 777도 선생님 능력하고 여러분들의 능력 보셔서 진행해보자. x의 세제곱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네? 뭐야? 갑자기 왜 2차 방정식?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것도 선생님은 또 문자로 표현하고 싶어 죽겠네. 알파 베타로 볼게.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온 답을 알파 베타로 할게. 그 알파 베타가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녀석의 근이기도 하대. 여기서 나오는 답 두 개가 모두 얘한테도 답이 된다는 뜻이지. 그럼 이렇게 할까? 이 녀석의 세 근도 알파, 베타, 그리고 하나 더 감마라고 봅시다. 답이 같은 거야 지금. 지금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럼 우리 만들 수 있는 식 5개나 있는 것 같은데 5개. 먼저 1번 얼플배는 마이너스 a분의 b. 2번 얼배는 a분의 c. 3번 얼플, 베플, 감은 3. 4번 얼배, 배감, 감얼은 b. 4번 5번 알, 배, 감은 4. 요거 연립해서 푼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 뭐 다 풀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 빨리빨리 스캔해봐. 알플베가 2니까 얘가 2니까 감마는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2에다가 1을 내야 3이 나오는 거죠. 감마는 1이야. 그 다음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생님도 좀 두려운 게 요 정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겠다? 쉽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냅둘게요. 요거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베가 A거든? 알베가 A니까 A 곱하기 감마가 4가 된다는 얘기겠죠? 아니 얘들아? 근데 감마가 얼마였어? 감마가 1이었어. 그러니까 A가 얼마인 거야? A가 4인 거겠지. 근데 두렵고 막 그런데 어쨌든 이거 문제 B도 찾는 문제일 것 같은데 느낌이? B도 찾아야 돼. 그럼 찾으러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어. 가자. 알베. 근데 감마가 1이었단 말이야. 맞니? 그러니까 감마가 1이니까 얘 베타, 얘는 그냥 감마. 아 미안. 얘 베타, 얘는 알파.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B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감마가 1인 걸 알게 돼서 이제 걱정됐던 게 해결되려고 하는 중인 거지. 여기 필기는 여러분들 예쁘게 해줘. 선생님은 좀 지저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알베가 A야. 근데 A가 4란 말이야. 그리고 알플베는 이미 문제에서 2라고 알려줬어. 그러니까 B에 들어갈 값은 6이라는 것도 찾을 수 있었던 얘기겠지. 그래서 A 값도 B 값도 감마 값도 다 찾을 수 있다. 심지어는 문제가 묻지 않았으니까 안 할 건데 얘들아 A 값이 4였으니까 이거 조립조법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아. 조립조법이 나와. 근해 공식으로 풀면 알파하고 베타까지도 맞먹으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겠지? 근데 질문의 대상이 아니어서 안 할게요. 질문은 A하고 B만 찾아서 더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정답을 10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건가? 4 더하기 6? 은근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는 문제긴 하네요. 자, 그럼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조금만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107페이지 778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자. 개념 지식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시작합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은 원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3개짜리 답이거든. 문제를 3개나 동원해 어쩔 수가 없잖아. 3개 답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파만 쓸 수 없잖아. 베타만 감마 다 써야 돼.
그렇게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는 문자를 동원했는데 문제 보니까 세근의 비가 원래는 여기 나중에 하기 원래는 세근을 이렇게 넣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세근의 비율이 1대 2대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도움이 돼서 세근을 이제는 더 이상 R, 100, 감으로 두는 게 아니라 R, 2R, 3R로 두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한 번 더. 수학은 식이 복잡한 것보다 문제의 개수가 많은 게 풀이를 더 힘들게 만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큰 지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이 문제를 푸는데 진짜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얘들아? 요거 가지고 우리 근거계수인가 만들었던 걸 지금은 얘하고 얘하고 얘 가지고 쓸 거예요.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세 근을 더한 결과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알파 베타 곱한 것과 베타 감마 곱한 것과 감마 알파를 곱한 게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1차항 계수. 그래서 a. 마지막 세 근 다 곱한 게 알파 세제곱 6이니 6. 일단 생략 없이 적을까? 알파와 2알파와 3알파 세 개 근을 다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b라고 말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첫 번째부터 뚝딱뚝딱 이제 해결하면 되겠지? 이거 6알파잖아. 그래서 알파가 2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도 가자. A는 요거 더하면 11알파 제곱이지? 11알파 제곱. 근데 알파가 2니까 알파 제곱은 4. 4 곱하기 11이니까 44. 잠깐만, 제가 한번 맞게 해볼게. 11알파 제곱. 11 곱하기 4 맞네요. 그 다음 여기서 B는 이거 6알파의 세제곱이야. 알파가 2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8이야. 6, 8에 48이야. 48인데 부호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48이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A와 B의 합을 묻는 문제라 이 문제의 정답을 마이너스 4로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시고 숙제할 때 선생님이 조금 도움 줄게.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779번 보세요. 세 근이 연속한 정수라고 그랬지? 세 근이 연속한 정수니까 첫 번째 답을 알파, 두 번째 답을 알파 플러스 1, 세 번째 답을 알파 플러스 2. 연속한다는 말이 1차이 난다는 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팁을 줄까? 이거보다 근을 어떻게 잡는 게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가운데 답을 알파, 왼쪽 답을 1 부족한 거, 오른쪽 답을 1 많은 거. 이렇게 푸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더 잘 될 거라는 거 참고해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말했어. 이렇게 푼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다 돼. 그 다음 780번도 봐봐. 780번도 세 근이 모두 정수고 한 근이 다른 한 근보다 1만큼 크대. 한 근이 다른 한 근보다 1만큼 크다는 걸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한 근 알파, 다른 한 근 알파 플러스 1. 근데 3차원 주식은 답이 3개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나머지 하나는 문제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베타로 놓고 풀어야겠지. 지금은 세 근의 관계를 다 알려주지 않았거든. 원래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놔야 되는데 지금은 두 근의 관계만, 그 두 근이 1 차이가 난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 세 번째 답은 어쩔 수 없이 알파와 관련 없는 문자를 동원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781번) 잠깐만. 아유,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해서 그런 거니까
잘 된 거지.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 781번 마무리해봐. 미안한데 숙제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늘릴게요. 한 유형, 그 옆에 있는 유형까지만. 숙제는 789번까지. 그래 좀 적어도 돼. 응? 상관한데. 적지? 응, 적어. 지금 나갈 진도가 오늘 수업이 짧기도 하고 질문도 좀 이렇게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것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그래서 느낌만 봐도 아 이거 웬만하면 근계수 관계를 써달라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시다.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더한 건 a분의 c, 이렇게 더한 건 마이너스 붙인 a분의 t.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제 질문. 이제 또 3차 방정식을 만들기를 주문하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번 이제부터는 세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이 세근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3차항 계수는 그냥 1로 해달랍니다. 됐니 얘들아? 그럼 이것도 근거계수 관계로 쓰면 되는 거잖아. 이게 세근이라면. 그럼 갈게. 1번 세 근의 합. 선생님 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아니 이건 지금 내가 만들 방정식은 얘네들을 세근으로 해달래.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세 개 곱한 거 해야 되는 거잖아. 갑니다. 통분할게. R, 배, 감분해. 통분하면 분자 R배, 배감, 감, R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정답이 얼마냐? 얼마야? R배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이거 마이너스 2구나. 자, 여기다가 이제 정답 적습니다. 적을게. x의 세제곱 세근을 더한 게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 2가 적히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1차항 찾으러 가자. 1차항은 얘를 알파, 베타, 감마라면 두 개 곱한 거, 두 개 곱한 거, 두 개 곱한 거 더한 이거 곱한 게 R배분의 1. 그 옆에가 베타, 감마분의 1. 마지막이 감마, 알파분의 1. 통분할게요. R, 배, 감분의 이쪽으로는 감마, 알파, 베타가 될 거니까 순서대로 적어도 상관없을 거라서 이렇게 적을게요. 이게 통분한 모습이야. 그럼 지금 이게 얼마냐? R배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1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3이 붙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 찾으러 가자. 세 근 다 곱한 거니까 R, 배, 감분의 1. 근데 R배감이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적어.
마무리 지어준 게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뜻이었겠지. 그러니까 답의 모양이 어떠면 좀 어떠냐 이거야. 답의 모양이 좀 이상하면 어때? 그 이상한 모양 가지고 근과 개수의 관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색은 더한 거,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셋 다 곱한 거. 근데 여기서도 선생님이 또 유용한 풀이 하나만 보여줘도 될까? 얘들아, 알파, 베타, 가마는 근이니까 누구에 들어갈 식들? 답들? x에 들어갈 답들이야. 그런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 방정식의 답은 x에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하고 감마분의 1이 들어가면 된대. 맞니 얘들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답과 문제가 원하는 답이 역수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거 양변을 x의 세제곱으로 이런 것도 경험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눠볼게. 대신 나눌 때 이거부터 적을게. x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x분의 1의 세제곱. 왜? x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이거잖아. 근데 1이라는 숫자도 1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어. 더하기 이거 x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x 약분되고 x 2개만 분모에 남아. 그걸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이거 x 3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만 남고요. 마지막 얘를 x 세제곱으로 나누면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x 세제곱으로 나눠봤자 0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얘들아? 그래 여기서 잘 봐. 이거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방정식에 얘들아 지금 내가 양변을 누구로 나눴더라? x 세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좌변만 나눈 게 아니라 우변도 똑같이 나눈 거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은 사실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야. 같은 식. 그러니까 여기도 x에 누구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알파, 베타, 감마 집어넣으면 근데 봐봐.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분의 1을 세제곱하고 알파분의 1을 제곱하고 알파분의 1을 넣어서 계산한 방정식이 되다 보니까 이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한다면 지금은 3차 방정식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가 x가 아니라 x분의 1이거든. 그리고 그 x분의 1에 알파, 베타, 감마를 넣으면 세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될 수 있었단 말이야. 맞아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이 1x의 세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이라는 정답으로 똑같이 기록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요령인데 사실 아까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더 떠올리기가 어려운 문제인 건 맞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야? 기본 잘 지키는 학생들이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방정식에 주어진 해와 내가 새롭게 구해야 되는 방정식의 해가 역수관계가 있을 땐 내가 이 방정식을 x로 만든 방정식이 아니라 x분의 1이라는 녀석으로 만든 3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 방법은 양변을 x의 세제곱으로 나눠서 그렇게 나온 개수 1, 2, 마이너스 1이 각 3창, 2창, 1창 상수항의 개수가 되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근거계수 관계를 쓰지 않더라도 지금 문제는 솔직히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그냥 한 5초? 5초가 뭐냐? x의 세제곱으로 나오면 여기서부터 3창이 되는 거잖아. 3창 개수 1, 2창 개수 2, 1창 개수 마이너스 3, 상수항 1. 진짜 정답 적는 것까지 해서 5초면 끝나네. 뭐 그렇게 또 쉽게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 일찍 끝내주려고 했는데 오늘 고생 많았고 우리 어떻게 해야지? 아니야 월요일 아니야. 화요일 저녁 몇 시? 화요일 저녁 여기 다음 주 한 주 동안 특강 없어. 화요일, 목요일 날 6시에 오는 거예요. 고생들 했어.
월요일로 와도 돼. 선생님 얼굴 한번 보면 좋지 뭐. 안녕히 계세요. 조심들 돌아가. 나이미 고생했다. 좋은 주말 보내.